여러분, 제가 이 반등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와준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거 껍데기 반등이다, 이 매물대 부근에서 줄 때 먹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이러한 반등 자체가 실제 손바뀜이나 신규 유동성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반등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전의 차트들을 좀 보시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이 강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겹치면서 이 시장의 극단적인 변동성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선물 시장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이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됐죠. 결국 이러한 거래량 없는 급반등은 새로운 매수세에 의한 반등이 아니라 이 청산 유동성이 만든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 자금의 흐름을 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그동안 4달 연속 순유출이라는 이례적인 자금 이틀이 나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등 구간에서 그간의 유출세를 커버할 만큼의 의미 있는 신규 자금은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내부자로 의심되는 고래들의 지갑입니다. 이 지갑은 항상 주요 지표 발표 직전이나 강한 변동성 직전마다 롱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을 선취하면서 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던 지갑인데요.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이 롱 포지션을 모두 익절한 뒤 다시 한번 이 숏 포지션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준 이 반등 이후에 나온 하락은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시장 구조를 봤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차트에서 이어지고 있는 구조부터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은 이번 반등 구간에서 74K 부분까지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진짜 추세를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 반등 과정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게 롱 포지션 들고 갈 자리 아니다, 줄 때 먹고 나와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이렇게 반등은 나오는데 이 매수세가 터지면서 올리는 반등이 아니었다는 거죠. 역시나 이 73K부터 74K 부근, 이 주요 매물대 부근에 곧장 눌리면서 안착하지 못하고 실망 매물과 함께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히 차트에서의 주요 매물대 저항이라서 눌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구조적으로 이 추세를 바꿀 상승 재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이 급락과 급반등의 과정 속에서 이 선물 시장에 쌓여있던 과도한 레버리지들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됐고, 이 과정에서 시장에 남아있던 유동성 자체가 계속해서 소모되고 있었다는 건데요. 즉 저점들과 반등 구간은 이렇게 나아졌지만 여전히 뚜렷한 유동성의 유입은 안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이전에 발생했던 대규모의 자금 유출 흐름을 생각해보면 이 추세를 바꿀 만큼 유의미한 유동성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그간 이례적으로 4달 연속 이 순유출의 이례적인 흐름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 막대한 자금 이탈에 비해 여전히 뚜렷한 유입 자금은 안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저점이 몇 번씩이나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매수 동력인 이 기관 자금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의 반등은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여있던 청산 물량들이 강제 청산되면서 이 만들어진 일종의 유동성 반등, 이 껍데기 반등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자, 또한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죠. 이전 영상들에서도 다뤄드렸었는데 이 내부자로 의심되는 특정 고래 지갑의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지갑은 항상 주요 이벤트 직전마다 롱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을 미리 선취하면서 이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을 크게 늘렸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수익들을 가져가면서 그동안 시장의 내부자로 지목이 됐던 지갑입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숏 포지션을 강하게 늘린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자 지갑 또한 상방이 아니라 하방의 가능성이 더 크게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아직은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스터디방에서 공유드렸던 롱 포지션 주요 구간들에서 이 분할 익절 다 해드리며 현재는 장기 추세 채널 이탈하면서 잡아드렸던 이 장기 숏 포지션, 이 나머지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입할 때 스터디방에서도 다 공유를 드렸었고, 이전에 주요 목표가들에 도달하면서 분할 익절 해드리고 나머지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동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아직 나머지 물량 들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시도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차트 외적인 환경까지 우리는 같이 봐야 되죠.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 상승에 베팅할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뚜렷한 상승 재료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하방에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는 이미 현실화된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연장되거나 확전되는 흐름으로 간다면 위험자산 전반에 다시 한번 크게 압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비트코인도 또다시 2차 하락, 또 한 번의 패닉셀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결국 지금은 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때가 아니라 유동성이 들어오고 이러한 하락의 구조가 전환되든지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완화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 위로 돌파하면서 이 74K 부분까지 한 차례 움직임이 나아졌지만 이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유동성 또한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이렇게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으로 보고 있고, 만약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까지 이탈한다면 이전 저점으로 작용했던 이 60K 부분, 이러한 구간까지 이탈한다면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이 56K 부분까지 우리가 이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열어두고 이 하방의 압력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반응이나 재료들이 나온다면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라도 해두시고 이 영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당연하게도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좀 매매하시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뭐 잠깐 넘기셔도 됩니다.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들어오셔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동일하시거나 뭐 납득이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지금 저는 하방의 관점을 메인으로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강한 상승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의미한 저점들, 유동성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 풀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들 서로 공유하는 관점방이니까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들이 좀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뭐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자유롭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렇게 스터디방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영상 하단에 이 스터디방 입장 링크를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자꾸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방 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입장 링크 직접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관점 공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하시는데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가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주요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이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유동성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강하게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야, 여기서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박으러 가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뭐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뭐 이런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그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벌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이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CD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까지 이탈한다면 이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 또한 나아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유동성과 그리고 이 전쟁 리스크의 완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건데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가 껴있는 상황 속에서 큰 변동성 또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간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